오케이. 자, 두 번째. 건강직에 지원했을 때의 메인 소재는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직에 지원을 했다는 거는 그만한 이력과 예전의 경력이 있으실 겁니다. 가능하면 먼저 건강직에 지원한 이유가 건강 증진을 위해서 내가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거가 있다, 이런 형태로 먼저 메인 소재를 잡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정 역량을 길렀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채용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면접입니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십시오. 우리 효진님 다 물어보십시오. 요거는 스터디 질문이셔서 스터디 잡혀 있는데 온라인은 가능하면 재직자분들도 많이 계셔서 7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면 할 겁니다. 제 스케줄도 그렇게 잡아놨고요. 가능하면 녹화는 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제가 그 녹음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고요. 일정을 조율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릴 부분은 이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피드백을 줄 만한 사람이 없이 단순히 잘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런 정도의 피드백밖에 안 되면은 스터디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따로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더 잘합니다. 솔직히 정말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정말 좀 퀄리티 있는 스터디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꾸림 해드릴 겁니다. 스터디 하실 분 지역과 함께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하나씩 덮치지 않게 제가 하나씩 5명에서 한 6명 이렇게 꾸려 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스터디 1은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게 좋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꾸림을 해드리는 참여하시는 게 더 좋죠. 자, 인성검사가 면접 결과에 영향을 끼치냐? 이게 다대다 때는 그랬습니다. 다대다에서 인성검사에 다음과 같은 성향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런 느낌의 질문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인성검사의 불일치 있죠. 불일치. 처음에는 이게 좋다고 했는데 뒤에는 이게 좋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작성한 인성검사 방향이 일관성 있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내향인데 여기서 또 외향이라고 하고 또는 혼자 하는 게 좋다고 했다가 같이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이런 형태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불일치 항목이 있는가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요거만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크게 면접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요거 끝까지 다 푸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못 풀어서 그냥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요것만 조심해 주십시오. 자, 오늘처럼 상황 면접에 대한 게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상황 면접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구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제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든다고 하면은 만들겠죠. 당연히 뭐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는 걸 듣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방향에서 끄집어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실습 과정을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보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 면접은 주제별로 제가 말씀드렸죠. 한 10개를 해볼 거다. 주제가 주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고칠 수 있거든요. 이런 뭔가 피드백 과정의 어떤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보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황 면접의 어떤 별도 강의 이론은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료도 지금 오늘 드렸던 교환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다 올려드릴 건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슨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결국에 내가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건보는 뭐가 갖고 있고 결국에는 내가 알아본 내용을 발표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실력이 듭니다.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단무지님 익명이 지금 보장이 됩니다. 자, 간호사인데 행정 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TO가 많아서요. 정말로는 어떤 행정이 너무 좋아서 할 수 있지만 뭐 경험 얘기할 때는
도전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행정직에 지원을 했다고 행정만 얘기하느냐? 나는 간호사가 메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간호사 시절 내가 맡았던 환자에게 최상의 이게 메인 소재가 됩니다. 이게 도전이셔야 됩니다. 기존에 너무 바쁘다 보니 대부분 인력이 부족하여 맨날 주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지만 특정 계층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이와 같은 도전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셔야 됩니다. 체열을 한다 이럴 때도 체열하는 이런 실패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목표를 삼아 나는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이런 점들을 하였습니다. 동료와 함께면 더 좋고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됩니다. 꼭 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이 메인이 되지는 않아도 됩니다. 행정 속에 있는 키워드 하나, 소재 하나, 그리고 간호사 시절 때 하나 이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간호사라는 거를 아예 그냥 아예 적지도 않았다, 서류에 적지도 않았다, 아예 난 얘기조차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면 간호사 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행정 경험도 있고 다양한 의료 관련된 어떤 고객도 많이 만나고 환자 보호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안타까운 사례도 보았을 거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 예지님 뒤늦게 들어오셨나요? 지역과 직렬은 같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은 다르게 합니다. 지역만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보이네요. 요 지역만 이렇게 합니다. 소연님, 그렇죠? 전문성 항목에 의사소통으로 작성하신 분들이 많죠.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 장점입니다. 강점입니다. 전문성입니다.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계층에게 이와 같은 나의 이거는 괜찮습니다. 어떤 특수 계층 좋거든요. 뭔가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소통 과정을 만들어내며 기른 나의 이런 전문성이 저의 강점입니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고객 응대를 하니까요. 민원 응대를 하니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면접 때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있는 지식을 강조하십시오. 경험을 강조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거 태도는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지 대놓고 얘기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참여자, 오프라인은 우리 그룹 수업이죠. 그룹분들은 온라인 스터디를 별도로 조구성을 따로 해드립니다. 이 지금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실습 과정에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 분들은 온라인 스터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수현님, 요거 지금 현 블로그 링크를 주기보다 제가 이거 끝나면 카페에다가 그대로 올려드릴 겁니다. 카페에 보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영상도 지금 그 무편집 버전으로 해서 아예 유튜브에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여러분만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 우리 정현님이 궁금하시다고 메인 소재는 자소서와 똑같아도 되나요? 당연히 말씀 똑같아도 됩니다. 다만 생각해 볼 거는 뭐가 있냐면 내가 정말 얘기할 소재가 구두상으로 똑같이 얘기할 만한 가장 영순위의 소재인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서 그래 나는 이게 정말 메인 소재야 라고 하면 동일하게 가셔도 되고요.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 좋은 소재가 있는데 바꾸셔도 됩니다. 바꿔도 된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자소서마다 나올 수 있는 질문, 꼬리 질문 유형들을 다 코멘트를 미리 다 드려놨단 말이에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꼬리 질문에 하나 더가 있습니다. 최근 뭐 이렇게 최근에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까?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더 서브로 생각하시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메인 소재가 같다? 그대로 쓰시는 게 좋죠. 자소서 많이 고민하시고 쓰신 분들 많거든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리님 자기소개를 잘된 예시를 많이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메인 소재 넣어서 역량 어필하면 된다.
자기소개 안 보이네요. 우리 자기소개하는 거 처음 하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역량, 브리핑,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어디서 근무하며 어떤 경험을 통해 이런 점이 저의 강점입니다. 그냥 여기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가장 잘한 성과, 특히 어디서 근무할 때 그 결과물을 만들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성과 또한 존재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포부입니다. 이처럼 공단 입사 후 행정직으로 땡땡합시다. 직으로 어떤 역할자로 공단에 같은 결과, 비전, 전략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예시를 많이 드릴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소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몇 년 동안 어디서 근무한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떤 점이 나의 강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그 근무를 할 때 어떤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 이러한 도움이 되는 조직 기여도도 존재합니다. 입사 후에도 공단에 내가 가서도 어떤 행정직 그리고 건강직, 요양직 직무 수행자로서 다음과 같은 이런 원활한 과정을 만들어 공단의 이와 같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입사 후 직무 내 계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왜 하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어디서 근무한 누구입니다. 요거 얘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요거를 얘기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그냥 여기에다 넣어버려도 됩니다. 어차피 요 성과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소재로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이 저의 강점입니다. 이런 점을 통하여 공단 직무 수행자로서 어떤 점을 맡아 이런 점들을 나는 수행하고자 공단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지원동이거든요. 입사 후에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30초. 이런 형태로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인성, 2년 전 경험이면 충분하죠. 문제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경험이면 문제 없지만 2년 전 경험 괜찮습니다. 가장 정말 내가 공익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도 되고, 메인은 어떤 2년 전이면 최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어제 이런 게 최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황면접. 상황면접 여기 물어보셨는데, 요거 하실 때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제시를 할 때 요거를 알아본 내용, 공단이 다음과 같이 실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거를 마치 해결 방안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 공단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담배에 대한 어떤 흡연율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만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열심히 했지만 그거 공단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만약에 공단이 하고 있는 거를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공단이 하고 있다는 거를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제시. 저는 다음과 같이 공단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쪼개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점을 제시해요. 부족한 점. 뭐 예를 들면 홍보로 가보자 하면 공단이 실제 최근에 다음과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이런 점을 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부족한 점들은 이런 공단에 시행하고 있는 좋은 복지 제도가 이런 취약,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쪼개는 거죠.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달하지 않는 문제를 나는 개선하겠다.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단이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만들고 하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약자, 취약층, 소수층에게 이런 점들을 서포트하여 공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직무 수행자로서요. 이런 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계시하는 거.
네, 좀 약간 중요한 질문이라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셔서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꼭 요번 체크하십시오. 인성 면접은 말씀드렸듯이 그 스터디 할 때 말씀드리는 거죠. 스터디. 우리 우리 저녁 때 하시는 분들 상황 면접을 하면은 자기소개부터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황 면접에 보면 요 직무 수행자로서 이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물어보게 되면 지원 동기 얘기하셔야 돼요. 본인은 왜 지원한 겁니까? 과거에 무슨 경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경험도 녹여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해결될 부분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대내외에는 대한 경험이 없다. 그럼 이거 하시면 되죠. 행정직 지원자면 이거 얘기하시면 좋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십시오.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뭐를 강조하는 게 좋을까? 고객응대를 2년간 외식업 아르바이트다 해서 써도 좋죠. 당연히 써도 좋지만 나에게 메인은 이 소재죠. 저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공공기관 어떤 대상자를 주로 만나서 뭘 했는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했는지, 대학병원의 인턴을 통해서 뭐 원무과인지 간호사인지 이거에 따라서 알게 된 건강 지식, 의료 지식, 보건 지식 뭐 등등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을 통해 행정상의 이러한 편의를 증진시켰던 이런 점을 나는 하였다. 요게는 과거 다양한 서비스업 경험으로 인하여 더 수월한 인턴 과정 속에서의 이와 같은 목표를 나는 달성했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요 인턴 요게 더 메인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굳이 너무 고객응대라고 해가지고 외식업밖에 없어서 옛날 거를 가져간다? 굳이 하면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협의하는 업무에서 만났던 대상자 있죠. 대상자. 그 대상자가 만약에 관계자 아니면 어떤 단순히 고객이 아니라 그런 협력 업체라고 해도 일단은 정리를 하시되, 만약에 정말 순수 고객을 묻는다 하면은 그래도 고객 응대 중에서 가장 서비스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경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소수층,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위한 편의 증진,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추천드려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봤네요. 우리 자기소개 할 때 1분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30초 정도를 요구할 때 그냥 한 개만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2개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요. 자기소개할 때는 가능하면 30초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셔서 천천히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거고요. 아니면 빨리 하게 되면 더 하기 때문에 한 40 정도 해가지고 아예 하나로 가셔도 됩니다. 이건 팁이긴 한데요. 40초 정도 만들어서 그냥 말 속도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좀 천천히 하면 1분가량 될 거고요. 좀 빨리 하면 30초 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역량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역량을 하나 정도 제시해도 괜찮습니다. 소연님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컨설팅에 집중을 하나 아니면 스터디를 집중을 하나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주어진 링크에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실제 만나서 또 얘기를 드리면서 계획을 또 각각 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온라인 스터디 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공지도 드리고 단톡방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컨설팅에 집중한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정리를 일단 하시고 계속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점점 날카롭게 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소재 정리, 이력 정리, 경력, 경험, 기술서에 어떤 부분을 내가 적었고 어떤 것을 가장 메인으로 삼는 게 타당할까, 그 부분을 지금 지금 정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혜진님, 요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소서에 썼던 거 메인 해도 됩니다. 써도 됩니다. 그게 정말 메인일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제 하셨습니다. 온라인. 아까 제가 드렸던 주제 있죠? 이거 공유 드릴 거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보도나 국민 토로방에 있는 주제도 물론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 면접의 주제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각각 과거의 기출 주제부터 먼저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국민 토론방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나왔던 변치 않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건강보험공단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메인은 건강 증진이고, 그리고 우리 검진율이 있습니다. 수검률 향상 방안 정도, 그리고 인식 개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그리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인사적 측면에서의 나의 어떤 기획, 이런 거 있죠. 이게 일단 가장 중심으로 먼저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도 듣고 해보신 다음에 요약한 다음에 공유, 이런 형태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이런 점들을 같이 여러 의견을 도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인성검사 방향, 그건 당연하죠. 당연히 인성검사 방향이 뭔지를 아신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인성검사 방향에 조직 중심의 사고, 함께하는 것을 즐기고, 가장 적극적이고, 이런 거 다 하셨을 거예요. 면접에서도 인성검사에서 나는 이런 점을 강조했어 라고 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일관성. 절대 일관성 없는 내용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석혜님이 물어보셨네요. 그렇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하면 이력 활용을 얘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ESG 경영, 활성화 방안 뭐 이런 게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내가 알아봤던 주제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과거의 경험, 이런 점을 가지고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소재 안에서 나옵니다. 걱정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발표 잘 하시면서 발표에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 연습을 많이 해보십시오. 다양한 주제로 기출 중심으로 연습을 하셔도 시간이 모자르실 겁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예시는 제가 많이 드릴 겁니다.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성과와 미래에 쓰임 포부, 어떤 걸 말하는 게 좋은가? 인성 면접 대답 시에 관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면접관이 묻는 질문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고를 물어봤는데 사고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경험을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확히 면접관이 물어본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하시게 되면 저는 언제 어디서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경험이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물어보는 건 그냥 경험을 통해서 저는 이런 점의 결과를 만들어내서 어떤 느낀 점이 있습니다까지는 하실 수 있으나 얘기를 하는데 장황하다, 그냥 결과로 끝내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행동과 이유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상황 속 행동과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유. 이게 사고 평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도 저는 다음과 같이 언제 이런 힘든 경험이 있는데 이걸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나의 이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장황하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그때 뭐 했고, 이런 걸 했고, 느낀 점이 뭔데, 입사 후에 이런 자소서 쓰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말하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점을 가다듬고 뭔가 고치라고 해야 하는 그런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스터디는 다 면접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면접을 잘한다 하더라도 뭔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기는 솔직히 좀 안 하시는 분들이 큽니다. 너와 나가 똑같은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실습 과정을 통해 분명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묻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 그리고 상황 얘기만 잔뜩 하시는 분, 제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 점을 보시고 실습 과정을 참여도 하고 그리고 참관도 하시면서 이런 점을 느끼면 아마 예시를 통해 제가 공지를 많이 드릴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알겠죠? 솔직하게 한 거 아닌가? 인성검사 일관성만 유지하면 괜찮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조금이라도 기억날 때 어떤 문항을 선택했는지를 꼭 메모를 잘 해두십시오. 그게 포인트입니다. 아직 안 하신 분, 뭐 대부분 다 하셨겠죠. 촬영해두거나 사진 찍어두는 거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링크 공지, 단톡방 공지에 보면은 어떤 항목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세트별로 나옵니다. 제가 다 복귀해서 드린 거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보면서 지금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십시오. 난 이러한 성향이야.
이 정도는 알고 일관성 정도는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오프라인 스터디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그룹 수업을 참여하시는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도 지금 듣고 있으실 텐데, 이분들은 그 참여한 분들이 결국에는 스터디 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자 하게 되면, 만났을 때 같이 협의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이 단톡방에서 다시 이제 섞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녁 타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주말 타임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만날까 해서 만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드리면 주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최대한 여러 대상자들에게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다 취합하고 공유하고 같이 도출하는 과정이 올바른 스터디입니다. 하나 주제를 가지고 그냥 그것만 똑같이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 대상자를 선택하세요. 특히 연령대별, 계층별, 장애인, 아니면 뭐 중장년, 아니면 여성, 아니면 우리 청소년,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영유아 등등 이런 식으로 정보를 취합하라. 이런 스터디가 좋습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꾸준히 쌓아가고 있는 전문성, 이거는 그냥 지금 기준에 내 전문성이 뭔가 100점 만점에 100점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나의 전문성, 나의 생각하는 어떤 전문 지식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무리 간호 경력이 뭔가 화려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외과 쪽에서, 아니면 이런 뭔가 중증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야 하는 이런 응급실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 다음과 같은 어떤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부분은 난 좀 모릅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어떤 완벽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은 없다. 지금의 전문성을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요. 약점을 물어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이 약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더 보완하여 더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다듬고 있습니다. 꾸준히 무언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습니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시할 거는 나의 강점 2를 생각하십시오. 강점, 만약에 제일 제시하고 싶은 나의 강점,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 여러 경험들 얘기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까 하면 두 번째 강점 얘기하는 거예요. 약점이라고 해서 0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한 100점 만점에 한 60점, 70점 정도에 있는 그런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경력 공백이 이런 게 있다 하도 충분히 1년인데 어떻습니까? 최근 2년, 1년 반 전에 하셨던 거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우리 건보는 공백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평가 요소에 맞는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경험에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1년 반이 된다고 하면 취업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 입사 후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꼭 이루고자 열심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1년 반 정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최근 소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 최근 소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반 전에 하셨던 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력 기술서다. 가장 많이 물어본다. 경력 기술서, 그리고 경험 기술서다. 대외 활동 하나 정도 있어야 됩니다. 직무 외에 꾸준히 한 거, 이런 거 봉사활동 얘기한 거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 기술서, 경력 기술서에 뭐를 적으셨는지를 반드시 알고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서현님이 여쭤봤습니다. 자기소개서의 포부와 영향물이 이거는 똑같죠. 얘기한 부분이 꼭 자기소개서에서 작성한 것. 지금은 면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야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표현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소서에는 빨리 내가 서류 합격을 하고 NCS 공부도 해야 되고 법도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전히 뭔가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약 한 일주일, 2주일 이 정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답변을 하지? 여기 정말 최선이었을까? 생각해 보시고 더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내 역량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걸 더 가다듬고 더 날카롭게 하셔서 그런 무기를 만드십시오. 그게 맞는 면접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서영님. 그리고 우리 건강직. 네, 우리 효진님이 여쭤봤습니다. 행정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걸 첫 번째 제시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행정 관련 경험은 어떤 대상자가 있을 겁니다. 대상자의 편의 증진이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공익
가장 결과 이걸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편의 증진을 위한 그런 내부 업무 과정에서의 효율화가 있을 거예요. 비효율적인 것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습니다. 이런 거 있죠. 비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대상자의 편의 증진을 극대화했다. 이런 포인트의 행정 관련 경험이 일단 메인으로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 아무리 7년 전에 이런 외래라고 하더라도 지금 기억이 아직 가물가물하더라도 영유아 검진을 실제로 과거에 좀 오래전 일이지만 해봤던 경험이 있다. 그 당시에 느꼈던 점과 최근의 정보를 더 알아봄에 따라 어떻게 이런 그 검진 높일 것인가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왜 누구에게 가장 검진이 낮게 분포되는가 이게 있겠죠. 그러면 나는 이런 대상자를 공략하여 과거의 경험과 최근의 정보 그리고 행정 경험을 통해 쌓은 나의 어떤 기획력, 뭐 행정력 이런 거를 발휘하여 이런 점들을 높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상황이죠. 상황 면접에 이렇게 내 과거의 경험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유아 검진 좋습니다.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아마 주제로서 해보라고 제가 권유를 드릴 겁니다. 수검률 향상 방안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메인 상황 PT가 될 겁니다. 알겠죠? 상황 면접 해결 방안 할 때 공단에 할 수 있는 일. 공단 직원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역량을 이걸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죠. 이거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당연히 직무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것, 다음과 같은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와 같은 컨텐츠를 만들어 이와 같은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인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이력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스트레스 감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떤 자료 조사, 내부 통계 이런 점을 기반으로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당연히 좋은 걸 얘기하셔야죠. 나를 최대한 활용하라. 나를 왜 뽑아야 되지?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모든 답변에는 나라는 사람을 왜 뽑아야 되지? 반드시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리고 이거 나중에 해보고 싶은 거는 포부거든요. 10년 후 뭐 이런 거거단 말이에요. 10년 후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목표로 제시하면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목표이자 장기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국제협력과 연구부서의 이 역할을 맡아 무엇을 하려고 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있으면 지금은 무엇부터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말 굵직굵직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의 소리를 듣고 어떤 행정 과정의 편의를 만드는 과정부터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현실적 업무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겠다.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절대 고집스러운 금지입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디서 근무해보고 싶습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때도 국제협력이나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을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최대한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해서도 가겠다. 이런 거보다 어느 부서에 배치되더라도 공단에 필요 없는 부서는 없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답이 올바른 사고예요. 알겠죠? 절대 고집스러움, 어떤 이기적인 모습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알겠죠?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준비하십시오. 질문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면접관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접관이 상당히 면접을 못하는 분도 있고요. 나중에 한 6시 이 정도 되면 조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면접관들 많습니다. 면접관이 정말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장황하게 질문한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면접관이 실제로 이거 실제 일인데요. 면접관이 질문을 1분 동안 하면 뭐 요지가 뭐지? 이 사람이 질문의 핵심이 뭐지? 이렇게 의문이 되도록 핵심이 모르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약간의 운이 작용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았다. 면접관님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되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이 정도 괜찮겠죠? 이런 점에 의도로 보았는데 맞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도 좋고요. 정중하게
면접 예절이 필수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이런 점이 면접 예절만 지켜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안 날 때는 면접관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꼭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뭔가 정리도 안 상태에서 뭔가 시간은 가니까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다듬고 말씀하셔도 되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자, 면접관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접 예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생각이 안 나면 잠시 시간을 달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뭔가 지식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면접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면접은 어떤 것을 압니까? 기술직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뭔가 기술직도 물론 기본 전공을 물어보긴 하는데 어떤 지식을 압니까? 건보에 이걸 압니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알아본 것을 묻습니다. 알아본 것. 그렇죠? 얼마큼 준비를 했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키워드가 나한테 있다. 건보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그래도 많이 그래도 알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건보의 제도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알리고 싶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죠. 이거를 압니까? 이게 아니라 키는 나한테 있다. 이 키죠. 이 중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설정하기에 나름입니다. 가장 해보고 싶은 일과 가장 관심 있는 사업과 제도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건강직, 행정직, 요양직 세 개 골고루 다 알아보시는 그런 경험을 그런 과정을 지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요걸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보에서 가족상담 서비스를 받은 계기로 뜻깊어서 오케이 요런 고민을 하신 분들은 요 뜻깊어서 있죠? 이걸 파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뭐가 뜻이 깊다고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면접관이 묻는 꼬리 패턴입니다. 추상이죠. 추상이면 구체로 묻습니다.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뭔가 계기로 뜻깊하다 이런 뭔가 요양 가족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실제 눈으로 봄에 따라 그거는 계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계기겠죠. 그럼 내가 이 계기를 통해 뭔가 하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 그 결심이 지원 동기예요. 계획. 그렇죠? 공단에서 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걸 얻음에 따라 정말 좋은 부분을 알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기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요걸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양직이라고 하면은 이런 점들을 서비스로 받음에 따라 알게 된 계기를 얘기하기보다 계기는 물으면 얘기하시고요.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제가 입사 후에 직무 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 더 많은 공익적인 결과물을 만들겠다. 요런 목표. 요거 얘기하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알겠죠? 상황 주제가 다 지원 동기예요. 만약에 수급률 향상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는 것을 실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내가 이런 부정적인 대상자를 최대한 설득하고 어떤 식으로 하여 이런 결과를 꼭 만들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단이 지원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다 하고 싶은 게 지원 동기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왔다? 어떤 걸 수행하고 싶다? 1번도 있고요. 2번도 있고요. 3번도 있고요.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나는 구체적으로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이런 계기가 있기에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직에 적합하다, 아니다 이런 부분은 요양직으로서 본인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싶은 것, 의지거든요. 이거 생각 안 하면 답을 못 하거든요. 해보고 싶은 것이 요양직 내에 있다. 일단 첫 번째 생각하실 게 요양직 내 인정조사 빨리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월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사 과정에 정말 질문지가 많은데 최대한 빠르게 평가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수월한 행정 처리를 위해 뭘 하겠는가. 그리고 아까 추가로 뒤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하나 더 생각할 거, 더 중요한 거. 이게 합격 포인트거든요. 요양직은 인정 외자. 이게 왜냐? 외자분들 인정을 받지 못한 분에게는 컴플레인 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되느냐? 행정직들이 전화하면 처리해야 돼요. 아니면 인턴이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정조사의 수월한 과정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시고, 인정 외자 관련된 서비스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나만의 서비스 생각해 보시고, 이왕 가는 김에 다양한 여러 대상자들을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어떤 대상자를 만나면서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알림이 역할을 나는 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다음과 같은 공단의 제도 또한 알릴 수 있는, 이런 취약층에게 이런 점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겠다. 교육을 이렇게 해보겠다.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얘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현님 같은 경우에 이거는 따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긴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게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어떤 의도다 생각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생각, 당황하고 장황하고 핀트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만약에 질문상에서 내가 좀 이런 점들을 무슨 의도에서 면접관이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잠시 생각 시간을 달라 하고 가다듬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 안에서 최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걸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조금 예상치 못한 질문들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많이 하는 거, 원칙 준수를 대부분 다 하실 텐데, 그러니까 본인은 원칙을 어긴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하면 뭘 얘기해야 되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있다면 한번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 이건 다 수업 때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또 피드백을 드리면서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리고 명준님, 온라인 스터디에서도 당연하죠. 우리 지금 단톡방에 초대드린 데 있죠? 그 초대드렸던 그 방에 다음과 같이 어디에서 대면 스터디를 하실 분 모으셔도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만납시다 하면은 만나십시오. 그리고 또 한 분들만 계속하게 되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별로 합동으로 스터디를 합시다. 자체적으로 조가 또 여러 개 구성을 뿌림을 해드리면 만나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시고 좋겠죠. 그런 점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한번 정말 너무 스터디형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끝까지 가셔도 당연히 좋고요. 근데 가능하면